무서웠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이었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치 제가 새로 납치된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형, 그들은 저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낸시 거슬이 낸시 구트리를 찾던 중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법 집행기관이 실종 장소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서 한 남성을 구금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는 풀려났고 수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쇼 진행자인 사바나 거슬이 사바나 구트리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녀가 사라진 날 아침 낸시의 문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무장한 채로 포착된 그 섬뜩한 영상 속 인물도 찾고 있습니다. 저희는 로앤크라임에서 제시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하룻밤 사이에 잠시나마 수사당국이 이 사건 해결을 향해 큰 진전을 이룬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도와달라고 했고 그들은 2시간 뒤에야 글을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어요. 수갑 때문에 손목이 부었어요. 혹시 알고 있었어요? 이게 그 사람 얘기예요? 저 알아요? 낸시 거슬이? 둘 다요. 그게 문제였죠. 아니요. 저는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카를로스 팔라수엘로스가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낸시 거슬이 실종 사건과 관련된 교통 단속 후에 구금된 남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콜롬비아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뉴스에 따른 것입니다. 팔라수엘로스는 현재 애리조나주 리오리코에 거주하며 낸시 거슬이 집에서 남쪽으로 약 1시간 거리이고 미국 멕시코 국경 근처입니다. 법 집행 기관도 그의 집을 수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그의 장모가 그곳에 살며 어젯밤 다른 가족들도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장모는 기자들에게 전자기기를 가져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사진도 보여줬는데 그 사진은 낸시 거슬이 집 앞에서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아침 그들은 사진 속 인물이 사위냐고 물었고 그녀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제 카를로스 팔라수엘로는 화요일 밤에 배달 일을 하던 중 경찰이 자신을 세웠을 때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손에서 낮에는 배달 기사로 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젠가 낸시 거슬리의 집에 소포를 배달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국이 그를 신문 대상으로 지목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낸시 거슬리나 서베너 거슬리가 누구인지 전혀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젯밤까지 이런 일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저를 아세요? 낸시 거슬이요? 둘 다요. 그게 문제였죠.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라고 생각하셨겠네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접근했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돌아보고 있었나요? 응, 일하고 있었어? 응. 도리토스를 배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너한테 어떻게 다가왔어? 내가 그 사람들한테 다가갔어.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거든. 그래, 그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었어. 미란다. 산타크루즈 카운티? 미란다가 여기 있었다고? 정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그때 그들이 너한테 다가왔을 때 뭐라고 했어? 무슨 말을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한테 사무엘, 내 이름이 뭐야? 카를로스? 라고만 했어. 그게 다야. 2시간 정도 기다려야 해? 아니면 형사가 올 때까지 2시간 기다려야 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게 유괴 사건과 관련됐다고 했을 때 어땠어? 무슨 생각 들었어? 뭐라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는 무죄예요. 그 여자와 사바나 구트리가 누군지 알아야 하나요? 저는 뉴스를 잘 안 봐요. 그렇죠. 법 집행 기관은 그들이 구금한 사람을 용의자라고 부르거나 관심 인물이라는 용어조차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사를 위해 한 명을 구금했다고만 했어요. 카를로스가 어떻게 법 집행 기관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지는 불분명하고 법 집행 기관이 그에 대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었는지 또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사의 서명을 받아 수색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어떤 종류의 증거를 제시했는지도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의 집을 수색할 수 있었던 거죠. 로우 앤 크림에서 사용하는 트루스 파인더는 이번 사건 등 저희가 다루는 이야기의 공공기록 검색을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트루스 파인더 덕분에 서류 작업 대신 범죄 보도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트루스 파인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만 입력하면 주소, 범죄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검색 서비스 중 하나로 신원 확인에 자주 사용됩니다. 구독을 하면 새로운 이웃을 확인하기 위해 무제한 비공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을 확인하거나 다시 연락하고 싶은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처 성범죄자 조회나 본인 배경 조사가 가능합니다.
정보를 파악해 안전을 지키세요. Truthfinder Now에서 공공 기록을 truthfinder.com OTC에서 확인하세요. 카를로스의 장모는 법 집행관들이 집에 들어왔다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카를로스는 그들이 문을 걷어차고 들어와 그녀를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어제 FBI가 공개한 낸시 거스리 사건의 용의자로 추정되는 이 사람의 사진들입니다. 이 사람은 무장한 인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있고 이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에는 그들이 낸시 거스리의 집에 접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이 초인종 카메라를 알아차린 듯 보였습니다. 아마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위를 둘러보지만 크게 당황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꽃이나 잡초를 집어들어 그들을 발견한 초인종 카메라를 가리려고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얼굴은 가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마스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스키 마스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 주변처럼 약간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서 얼굴에 수염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눈구멍도 보입니다. 그 구멍들은 충분히 커서 그 사람의 눈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썹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 집행 기관이 어젯밤 카를로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밝힌 것은 한 사람을 신문을 위해 구금했다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그 이미지들에서 보인 남자가 아직도 카를로스라고 믿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 남성이 석방된 지금 그를 이 사건과 더 이상 연관이 있다고 보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 집행 기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명 또는 여러 명을 찾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TMZ 같은 언론사와 투손의 지역 방송국에 밤사이 보내진 것으로 알려진 협박 편지와 연관된 비트코인 계좌에 대한 뉴스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KGON 텔레비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주목했던 큰 진전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협박 편지와 연관된 비트코인 지갑에 $300가 입금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흥미로운 점은 비트코인을 추적하는 것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래서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로 돈 세탁 등 이유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소위 몸값 요구서와 연결된 계정, 즉 지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TMC와 지역 텔레비전 방송국이 그 지갑에서 활동이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300라는 금액은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건 분명히 카간이 이전에 보도했던 $600만 몸값과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금액이죠. 법 집행 기관은 활동을 확인하지 않았고 계좌 입금자도 불분명합니다. 제 말은 그들이 용의자를 꼭 잡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아니니까요. 그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해서 진짜 범인을 찾아내서 제 결백을 밝혀줬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끝입니다. 알겠어요. 가족을 넣을게요. 당신은 전국 뉴스에 나왔고 저는 그냥 있을게요. 당신은 투손에 계신 제 부모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FBI의 정예 인질 구출팀이 애리조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마 카운티 스와팀이 어젯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출동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은 언론 보도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카를로스에 관해서는 그는 당국이 그의 문을 부수고 집을 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단순한 수색이나 예를 들어 주말에 애니 거스리의 집에서 봤던 동의해 이루어진 수색과는 달랐습니다. 이제 투손으로 돌아가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어젯밤 우리는 FBI 요원들이 애니 거스리의 동네를 수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녀는 낸시의 큰딸이며 실종된 날 밤 낸시는 그녀의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가족이 식사 후 낸시를 집까지 데려다 줬고 낸시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보안관은 어떤 가족이 낸시를 집에 데려다 줬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낸시가 집에 도착한 몇 시간 후 무장한 것으로 추정되는 복면을 쓴 용의자가 그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수색이 계속되니 다시 한번 전화번호를 화면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낸시 거스리의 실종과 관련된 어떤 정보라도 있으시다면 FBI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BI는 그녀를 찾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체포로 이어지는 정보에 대해서도 $50,000의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남서부 전역의 여러 도시에는 누군가 낸시 거스리의 얼굴을 보게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광고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서가 이 사건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피마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20351-49 520-351 4900번으로 연락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FBI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800 FBI가 번호이며
또는 tips FBI joint.gov으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익명으로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실 은퇴한 강력계 형사 필 워터스 씨를 모셨습니다. 로앤크라임에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젯밤에 체포된 이 사람이 있고 그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려고 애쓰는 정말 흥미로운 현장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 앞 계단에서 언론과 이야기하며 자신은 이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낸시나 사바나 거슬이 그들이 실제로 누구인지조차 모른다고 주장합니다. 한세 일어난 그 사건에서 어떤 점을 느꼈나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형사들이나 FBI가 그냥 무작위로 수색 영장을 집행하기로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면 판사가 영장에 서명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수사와 연결짓는 진술서에 담긴 어떤 내용이든 판사를 만족시켰다는 뜻입니다. 그는 수색 영장에 서명했고 이를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자주 일어납니다. 누군가가 다치거나 부상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그들은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자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통 단속 중에 그를 제압하고 구금했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강제로 진입해서 안에 있는 누군가가 보복할 가능성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은 실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한 방식이 정말 훌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관련된 사람에게서 그 현장, 이 수사로 이어지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했죠. 그들은 그냥 임의로 이 남자를 골라서 그래, 투손에 있는 배달원의 집을 압수수색하자고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항상 그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는 압수수색 영장 덕분에 그들이 안에서 어떤 증거를 얻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어떤가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그는 투산에서 배달 기사로 일한다고 했거든요. 그는 어쩌면 내가 낸시 거슬이 집에 소포를 배달해서 이 사건과 연관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네,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가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판사가 서명하고 개연성을 보고 좋아 들어가서 집을 수색해도 된다고 한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그 서명을 받기 위해 판사에게 보여줘야 하는 증거의 기준은 얼마나 높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시 말해 개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의 거주지에 대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술서를 본 적도 공개된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 개연성 사유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다시 뭔가가 있어서 판사를 만족시켰습니다. 지금요. 기억하세요. 저는 수백 번의 수색 영장을 집행해 봤습니다. 판사님이 여기서 조금 더 필요하다고 하신 적이 몇 번 있었고, 그러면 서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다시 가져오려고 노력합니다. 판사님이 요구하시는 그 한 가지 요소를 추가하려고 노력해서 결국 영장에 서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영장이 완전히 거부된 적은 없어요. 아마 몇 번 정도는 있었을지도 모르지만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판사님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고 그건 체포영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기준이 적용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갖춰야 하죠. 그걸 영장의 4가지 요건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건들이 충족되면 판사님이 서명하시고 영장이 집행되는 거죠. 법 집행기관에서 사용한 용어는 그가 구금된 대상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용의자가 아니었어요. 그를 관심 인물이라고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를 체포했다고 한 적은 없지만 그는 구금된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풀려났죠. 아마도 3, 4시간 어쩌면 그보다 조금 더 지난 후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새벽 2시쯤이면 집에 돌아와 있었죠. 이 언론인들과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보통 어떤 규정이 있나요? 누군가를 얼마나 오래 구금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칙은 어떻게 되죠? 그리고 그 점에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게 마라톤 신문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그랬을 수 있지만 상황을 고려하면 비교적 합리적인 시간에 집에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가 관련해서 구금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글쎄요, 물론 그게 바로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구금에 대해서도 그렇죠. 저는 밖에서 안을 보며 상황을 추측할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를 구금한 목적이 집 안에서 어떤 소란 없이 안전하게 진입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도 그 자리에 계셨고 인터뷰를 받으셨으며 그녀의 말에 따르면 그들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디지털 기기, 모든 휴대폰, 그런 것들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했을지도 모르는 다른 것들도 가져갔습니다. 그것 역시 수사의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뭔가를 발견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구금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저는 관심 인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CBS에서 방영된 프로그램이었지만 아시다시피 보고서에는 그들이 적어도 제 분야에서는 그렇게 분류될 겁니다. 그는 아마도 증인으로 분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수사 중에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순간들이 있고 때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들이 유력한 용의자인지, 가능성 있는 용의자인지, 혹은 더 나은 증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그가 증인 범주에 속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한번 그 집에 들어가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증거를 가져갈 만한 충분한 개연성이 있었습니다. 어제 FBI가 공개한 이 사람이 2월 1일 새벽에 낸시 거스리의 집 앞 계단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어떤 점이 눈에 띄었나요? 그 사람의 몸짓이나 입고 있던 옷을 봤을 때 적어도 흥미로웠다고 할 수 있겠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그 사람의 외모 중에서 바로 눈이었어요. 눈이 매우 중요하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는 콧수염이 있었고 여기 아래 입술 밑에 약간의 턱수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스키 마스크가 그런 부분들은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남성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백인이나 라티노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옷차림도 흥미로웠어요. 저는 비슷한 일이 있었던 사건이 생각났어요. 그때도 여러 겹의 옷을 입은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 재킷이 그 사람이 좀 부풀어 보였는데 뭔가 부드러워 보였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딱딱한 게 아니라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 우리는 재킷 한 벌이 몸에 다 있는 걸 보고 있고 그리고 장갑도 여러 겹을 낀 것처럼 보였어요. 아마 일반 장갑을 끼고 그 위에 비닐 장갑을 덧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기를 들고 있는 방식도 카르텔 조직원들이나 국경 남쪽 사람들, 그러니까 총을 들고 다니는 방식을 연상시켜요. 이게 판초비아를 떠올리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 사람들이 뭘 의도했는지 확실치 않아요. 저라면 절대 제 권총을 몸의 그런 부위에 두지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으니까요. But 그리고 그는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점 같습니다. 또 배낭도 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궁금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심장 박동기가 꺼진다든지 그런 일이나 휴대폰과 연결이 끊기는 것과 관련해서 뭐가 있었나요? 그가 집에 들어간 후에 적이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것들은 그가 집 안에서 얻은 것들인가요? 어떤 이유에서든. 왜냐하면 그것도 부드러워 보였거든요. 뭔가 도구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에 카메라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걸어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가 카메라 때문에 고개를 숙인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얼굴을 카메라 앞에 가까이 들이대거든요. 그래서 제 눈에는 그곳이 정말 어두워 보였어요. 그 지역이 정말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그는 속도를 조절하며 걷는 것처럼 보였어요. 보장된 돌길이라 넘어지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걷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가 현관에 들어서서 입구 쪽에 도착했을 때 왼쪽을 바라봐요. 마치 뭔가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그는 위를 올려다보다가 카메라인 걸 알아차립니다. 이후 꽃이나 관목을 뽑으려는 행동을 합니다. 그가 뭘 하려는지 알 수 있죠. 그 모든 상황에서 그의 행동은 정말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한 행동이었죠. 꽃 부분은 정말 기괴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말 무서웠죠. 기괴한 점은 이미 카메라가 당신 얼굴을 봤고 그가 그것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돌아서서 꽃을 들고 있는데 당신은 그냥 이게 별로 말이 안 된다고 느끼죠. 인상적이었던 건 그가 현관 카메라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보였다는 점이에요. 지난 몇 주 동안 혹은 지난주쯤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뭔가 준비를 한 것처럼 보이고 입고 있는 옷만 봐도 뭔가 의도가 있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데 동시에 그는 링이나 네스트 카메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도구를 가져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다가 그냥 꽃을 집어드는 순간이 있죠. 그게 정말 이상했어요. 그런 건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크리스.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이게 그가 집에 들어가기 전인가요? 아니면 지금 이후인가요? 우리가 현장에서 본 증거로는 문 밖에 있는 이 혈흔들, 그리고 저 집에는 방범문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제 침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죠. 그 부분은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차고 문이 한 번, 어쩌면 2번 정도 열리고 닫힌 것도 있죠. 그래서 그 집에 차고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차고 문 바깥쪽에는 패널이 있어서 거기에 코드를 입력하면 문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어요. 저는 그 집도 그런 구조인지 그 방법으로 들어갔는지 궁금해요. 그렇다면 코드를 알아야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눈에 띄는 점은 이 사람이 네스트 카메라가 있다는 걸 잘 몰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 현관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죠. 그래서 궁금해집니다. 저 사람이 왜 그 지역에 있고 뭘 하는지요. 그는 원래 거기 있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가 어떤 종류의 용접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저 도어, 그러니까 그 도둑이 들어오는 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렇죠. 행동도 이상하고 옷차림도 이상해요. And 하지만 저 사람이 거기 있고 누군가도 있으며 그건 나중 일이에요. 우리가 증거를 따라가 보면 혈흔에서 나온 DNA가 거스리 양의 것이라고 밝혀졌어요. 글쎄요, 그들은 반드시 저 문을 통해 나와야 했으니까 안에서 문을 열고 그녀를 그쪽으로 데리고 나왔던 거죠. 그리고 그 후에도 혈흔이 진입로를 따라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에서는 증거를 따라가야 하고 저도 확신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물론 수사 결과로 인해 많은 답들이 나왔고 형사들과 수사국 그리고 요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사건 형사의 입장에서는 정말 흥미로운 수사죠. 어젯밤에 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는 저와 함께 일했던 동료이자 은퇴한 FBI 요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둘 다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사건은 경력에 남을 만한 사건이거든요. 정말 흥미롭고 정말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네, 이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사건이에요. 지금도 사람들이 추측만 할 수 있죠. 이제 11일째가 되니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런 게 불공평할 수도 있고 분명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게 굉장히 짜증날 거예요. 저도 언론의 한 사람으로서 언론 접근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요. 하지만 이건 애니 거스리와 낸시 집 밖에서 벌어지는 이상한 광경이에요. 거기에는 기자들이 수사관들을 따라다니면서 일종의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는 2명의 보안관이 도착했고 저기에는 3명의 보안관이 도착했고 그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있다는 식이죠. 이런 다양한 수색이 계속 동네에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낸시 거스리 씨? 그리고 애니 거스리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 낸시가 사라진 밤 집에 가기 전 그곳에 있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언론이 하는 일입니다. 제 경력 동안 언론을 많이 상대해 봤거든요. 저는 언론 관계자들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들을 제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신뢰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처럼 언론과 TMZ 같은 것들이 뒤섞인 이런 서커스 같은 환경에서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법 집행 기관은 언론이 새로운 정보를 갈망한다고 해서 그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나서지 않을 겁니다. 그들은 수사를 위태롭게 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매우 복잡해진 수사에서는 더욱 그렇죠. 제 생각에는 이 협박 편지 사건은 범죄자가 나쁜 상황을 이용해서 세반나 구트리의 가족에게서 600만 달러를 뜯어내려고 한 것 같습니다. 가족이죠. 물론 제가 완전히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 두 사건은 별개의 일이라고 봅니다. And 하지만 이 사건을 유괴 사건으로 다루면 FBI가 개입하게 됩니다. 제가 맡은 모든 유괴 사건에서 FBI는 항상 자산으로 참여했고 지역기관에 없는 자원을 제공합니다.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둥지를 조사하면서 카메라와 구글이 협조하고 그런 것들이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애니의 소유지나 다른 부동산에서 수색 동의를 실행하거나 다시 돌아가서 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수사를 해본 경험으로 볼 때 그들은 어떤 정보를 받고 있어서 그 정보가 그들을 다시 이런 다양한 지역으로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다시피 처음 그들이 원래 현장에 돌아왔을 때 요원들과 FBI 모두 돌아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들이 그 부지 주변의 외곽을 더 많이 수색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를 데리고 왔는데 제 생각에 그 개는 시신 탐지견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와서 정화조 같은 곳을 조사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보를 받고 다양한 단서를 얻고 그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이끄는 증거를 확보하면서 그들은 현장에 나가서 그런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등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은 그들이 주는 것만을 얻게 될 겁니다. 언론은 머리에 불이 난 것처럼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온갖 소란을 피울 수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어느 순간이 되면 언론은 그냥 말을 하기 위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현장에 있었고 아시다시피 이런 상황들을 겪어봤습니다. 저는 그걸 비판하려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큰 사건들에 있었으니까요. 어쩌면 한 번만이 아닐 수도 있죠. 이 사건은 정말 독특하고 정말 다릅니다. 하지만 그런 현장에 있으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만큼 그리고 매일 경찰이 어디로 가는지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스리 가족들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내밀한 부분, 그들만의 소통이 지금 어떤지 알 수 없죠. 그리고 갑자기 그들이 투손 남쪽 노갈레스 소노라 근처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우리가 모르는 게 정말 많아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겠죠. 필 워터스님 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퇴한 강력계 형사로서 훌륭한 통찰을 주셨습니다. 이제 낸시 거스리를 꼭 찾고 해피엔딩을 바라봅니다. 네, 꼭 거스리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낸시 거스리의 행방에 대한 정보가 있으신 분은 피마 카운티 셰리프국 OI03-514-900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FBI에도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1800call FBI로 연락하거나 tips FBI.gov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Law and Crime 사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유튜브와 스포티파이 구독해 주시고 이제 피콕에서도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